도대체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환자분들 약을 이렇게. 쉿, 조용히 해요. 여기서 버티려면 눈 감아야 할 것도 많은 거예요. 어머니가 맞으신 약이 전부 가짜였다고요? 돈이면 된다며? 이런 노인네들 빨리 보내버리는 게 낫다고. 세상에 이런. 이게 무슨 CCTV를.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날씨가 추워지면서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은 한 요양병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북구에 사는 67세 김영숙입니다. 30년간 간호사로 일하다 퇴직한 후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찾아온 뇌경색으로 인해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제가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30년간의 간호사 생활, 수많은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다짐했죠. 나는 절대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겠다고.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 공원을 산책하고 일주일에 3번은 수영장도 다녔습니다. 건강검진도 꼬박꼬박 받았고요. 은퇴 후에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봉사활동도 하면서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 병원 간호사들보다 더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큰며느리 지은이가 종종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 애는 대학병원 행정직으로 일하면서 제 건강관리를 많이 도와주었죠. 엄마, 걱정 마세요. 지은이 오빠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이 있으니까 나중에 무슨 일 있으면 거기서 모실게요. 큰아들 민우의 말에 그때는 별 생각 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아침 산책을 나갔다가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쓰러졌습니다. 눈은 뜨고 있는데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오른쪽 팔다리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뇌경색입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내에 도착하셔서 큰 후유증은 없을 것 같네요. 며칠간의 급성기 치료 후 저는 재활을 위해 큰며느리 오빠가 운영한다는 하늘정원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서울에서 제일 좋은 요양병원이에요. 최신 AI CCTV도 설치되어 있어서 24시간 환자 상태를 체크할 수 있대요. 처음에는 안심했습니다. 깨끗한 시설과 친절한 직원들. 하지만 그것은 겉모습일 뿐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밤이 되면 들리는 환자들의 신음소리, 그리고 AI CCTV를 통해 우연히 목격하게 된 충격적인 진실. 제가 30년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도 보지 못했던 끔찍한 일들이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입원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재활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었지만 뭔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 약 드세요. 원장님께서 특별히 처방하신 거예요? 간호사가 건넨 약을 보는 순간 이상했습니다. 30년 간호사 생활을 한 제가 모르는 약이었거든요. 이 약이 뭔가요? 아, 그게 진통제예요. 간호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숨기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빨리요. 307호 환자 상태가. 복도에서 들리는 급한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307호는 제 옆방이었어요. 치매가 있으신 할머니가 계신 방이었죠. 어떡하지? 약을 잘못. 쉿. 조용히 해요. CCTV 보면서 얘기해요. 간호사들의 다급한 대화가 들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제 병실 천장에 달린 AI CCTV 모니터에서 갑자기 다른 화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실수는 이번이 3번째예요. 약품 관리 좀 제대로 하라고 했잖아요. 원장실로 보이는 곳에서 박중호 원장이 누군가를 심하게 나무라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원장님, 이렇게 가짜 약을? 닥쳐요. 어차피 죽을 사람들인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가짜 약이라고? 죽을 사람이라고? 30년 동안 환자를 돌보며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끔찍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더 많은 충격적인 진실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창밖만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던 때였습니다. 재활치료를 마치고 병실에 누워있던 저녁 무렵 천장에 설치된 AI CCTV 모니터에 이상한 화면이 보였어요. 원장님, 새로 도입한 AI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환자 상태를 24시간 체크할 수 있다고요?
좋아요. 이제 우리도 첨단 병원이라고 자랑할 수 있겠네. 처음에는 단순히 시스템 점검하는 화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모야, 짜증나게. 이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이 자꾸 오류가 나네. 간호사가 투덜거리며 중앙통제실의 버튼을 눌렀다고 해요. 그 순간 제 병실 천장의 모니터에서 원장실 CCTV 화면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이게 뭐지? 어두운 병실에서 희미하게 비치는 모니터 불빛. 그리고 그 화면 속에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대화가 고스란히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이번 달 마약성 진통제 수량이 안 맞잖아.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야? 원장실에서 박중호 원장이 책상을 내리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307호 환자가 예상보다 빨리 돌아가시는 바람에 바보 같은. 그럼 차트를 조작하든지 아무도 모르게 처리했어야지. 30년 간호사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끔찍한 대화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베개를 꽉 움켜쥐었어요. 어차피 이 병원에 오는 환자들은 다들 시한부 인생들이야. 가짜 약 좀 쓴다고 뭐가 달라져? 그때였습니다. 제 아들 민우가 원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형님, 이번에 들어온 신규 환자 보험금 처리는 어떻게?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이 이런 일에 가담하고 있었다니. 어머, 김영숙 환자님 아직 안 주무셨네요? 간호사가 수뇌를 돌며 들어왔을 때 저는 재빨리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은철이 보고 싶구나. 옆 병실의 김순자 할머니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그 울음소리의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밤마다 들려오는 환자들의 신음소리가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새벽이면 들리던 할머니들의 울음소리. 그게 단순한 치매 증상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모니터 속에서 본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아이고, 우리 은철아, 여기가 어디니? 맞은편 병실의 김순자 할머니는 매일 돌아가신 아들을 찾으셨어요. 남편 잃고 아들 하나 키우시다가 그 아들마저 교통사고로 잃으셨대요. 할머니는 매일 밤 아들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할머니, 이 약 드셔야 해요. 간호사가 건넨 약을 드시고 나면 김순자 할머니는 그대로 의식을 잃고 주무시곤 했어요. 뇌경색으로 누워 계신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지켜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어머니도. 문득 제 상황이 두려워졌습니다. AI CCTV를 통해 본 충격적인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마약류 관리 대장이에요. 수치가 전혀 안 맞아요. 한 젊은 간호조무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서류처를 보여줬습니다. 이미영 간호조무사였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전직 간호사시라고 들었어요. 제가 더는 이걸 참을 수가 없어서요. 이미영 조무사의 떨리는 손에는 충격적인 증거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진통제 대신 가짜 약을 투여하고 마약성 진통제는 빼돌리고 더 끔찍한 건 이 모든 일이 제 아들과 며느리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엄마, 거기 시설 좋다면서요? 이제 좀 적응하셨어요? 영상통화로 안부를 물어오는 아들의 목소리가 이제는 너무나 낯설게 들렸습니다. 환자복 주머니 속에는 이미영 조무사가 건네준 USB가 있었고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할머니들의 눈물과 한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큰며느리 지은이가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녀의 가식적인 미소가 더욱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지은아, 이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가짜 약을 주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니?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간호사 생활 30년이야.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오빠, 큰일 났어요. 어머님이. 박중호 원장이 급하게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의 눈빛이 변했어요. 어머님, 요새 환청이 좀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환청이라고? 내가 본 걸 어떻게 환청이라고 할 수 있지? 그 순간 제 아들 민우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이젠 좀 편안히 쉬셔야 하잖아요. 민우야, 너도 알고 있었던 거니? 아들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이런 끔찍한 일에 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이렇게.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이제부터는 진정제를 투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원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간호사가 주사기를 들고 다가오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잠깐만요. 이미영 조무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김영숙 환자분 항생제 알러지 기록이 있어서요. 순간 박 원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약물이 단순한 진정제가 아니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이미영 씨, 이건 내가 직접 처방한 건데 뭘 안다고? 죄송합니다만 의무 기록에 명확히 나와 있어서 투약하면 위험할 것 같아요. 이미영 조무사의 용기 있는 행동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일은 나중에 따로 얘기하죠. 박 원장이 이를 갈 듯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그들이 나가고 난 후 이미영 조무사가 몰래 쪽지를 건넸어요. 어머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USB 영상도 전달했어요.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그날 밤 제 손에는 작은 녹음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할 일이 남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엄마, 이제 좀 진정되셨어요? 다음 날 아침 민우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민우야, 내가 이럴 줄은 몰랐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가 얼마나 좋은 병원인데. 주머니 속 녹음기의 버튼을 살며시 눌렀습니다. 30년간 수많은 환자의 생명을 지켜온 간호사로서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할 때였습니다. 좋은 병원? 사람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는 이런 곳이? 엄마, 그만하시죠? 다 엄마 건강 걱정해서 하는. 돈이 그렇게 중요하니? 사람 목숨보다? 순간 민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알고 계세요? 이 병원 지분 30%가 제 겁니다. 매달 들어오는 수익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래서 그 돈을 위해 죄 없는 사람들을? 죄 없는 사람들이요? 어차피 오래 못 사실 분들인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녹음기 속에 담기는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 제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전부 꼼짝 마세요. 여기는 경찰입니다. 병원 복도에서 들려오는 긴박한 소리. 민우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엄마, 설마?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널 바로잡아주지 못해서. 순식간에 병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증호 원장, 당신은 체포되었습니다. 증거인멸 시도는 하지 마세요. 이미 모든 자료가 확보되었습니다.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저는 침대에 기대앉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가. 민우가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우리 민우 씨 좀 살려주세요. 큰며느리 지은이가 울며 달려왔지만 이미 경찰이 그녀의 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왜 이렇게 됐을까?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파랗던 그날 저는 생각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처럼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저도 이제 아들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할머니, 저희가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다른 간호사들이 눈물을 흘리며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이미영 조무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이제 끝났어요. 모든 증거가 확보됐대요. 다른 환자분들도 이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됐어요. 이미영 조무사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복도에서는 체포되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그날의 진실이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충격적인 요양병원 비리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환자들에게 가짜 약을 투여하고 마약성 진통제를 빼돌린 혐의로 병원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민호와 지은이 그리고 박 원장은 구속됐고 많은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법정에서 민우를 마주했을 때 그 애는 한없이 작아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땐 제가 욕심에 눈이 멀어. 내가 간호사였던 엄마의 아들이라는 게 그동안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아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의료인의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그제서야 민우가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습니다. 법원은 민우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지은이와 박 원장도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죠. 그리고 저는 김순자 할머니를 비롯한 다른 환자분들과 함께 새로운 요양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할머니들과 함께 재활치료를 받으며 서로를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할머니, 이제 좀 어떠세요? 이미영 조무사가 주말마다 찾아와 안부를 물을 때면 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녀는 이제 다른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답니다. 영숙 어머니,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같이 산책하실래요? 김순자 할머니가 제 휠체어를 밀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순자 씨,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요. 우리는 햇살 좋은 병원 정원에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누군가의 어머니이고 할머니였던 우리는 이제 서로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민우가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께서 평생 환자를 돌보면서 가르쳐 주려 했던 게 무엇인지를. 답장은 보내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 아들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보다 더 진한 마음으로 맺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주변의 약자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때로는 큰 아픔을 동반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정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감사한 마음으로 눈을 뜹니다.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단단해졌으니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일에 눈 감지 마세요. 한 사람의 용기가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양심과 정의로운 판단이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